네, 이태리가요, 상원의원 숫자를 70%확 깎았습니다. 자, 우리 국회는 오늘 밤 9시에 만납니다. 여야 만나는데 선거구 어떻게 그을지 또 의원 전체 몇 명을 정할지 그런 논의를 합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요. 3년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영상 공개할 텐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요. 어쩌면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보겠습니다. 조용히 말하는 듣고 있으려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야. 동료원을 이런 식으로 죽여? 에이 진짜로 이렇게 살지 마요. 정치를 하기 전에 인간이 돼야지 말이지. 자, 우리 법정 시한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내년 총선에 대한 준비를 다 마쳐야 되는데 조수진 차장께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저런 일 또 반복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이요. 네. 바로 이 총선 한 달을 앞두고 나서 선거구 획정이 가까스로 결정됐어요. 네. 2012년 총선이 4월 11일 날 치러졌는데요. 네. 제가 저 날짜를 찾아보니까 저 영상이요. 네. 그해 2월 2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 불과 한 달여 전에 간신히 선거구 획정을 해놓고 그때까지 지금 네. 저런 모습이고요. 네. 또 18대 총선 때도 제가 날짜를 찾아봤더니요. 네. 그때도 4월 8일 날 총선이 있었는데 또 불과 한 달여 전인 2월 29일 날 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랜 습관, 병처럼 굳어져 버린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오늘 사흘을 앞둔 시점에도 낮 12시에 원내 수석 부대표와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함께 만났지만 이견차가 너무 커서 2시간 만에 결렬이 됐습니다. 자, 일단 어쩌면요. 저희 다 총선 치르기 한 달 전까지 결론을 못 적어 저렇게 싸웠던 건데 지금 법정 시한 3일밖에 안 남았지만 뭐 넉 달이나 남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야가요.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하는데도 생각이 좀 이렇게 다르네요. 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구 의석을 최대한 보존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지역구 의석은 246석인데요. 네. 지역구 의석을 6석을 늘려서 252석으로 만들고 네. 그 대신 비례대표를 6석 정도 줄이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6석이 왜 나왔냐면요. 네. 인구 하한선을 네.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르면 한 선거구의 최소 단위가 13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새누리당에서는 14만 명 정도로 하면 지역구 의석을 6석 정도 늘리고 비례대표를 6석 줄이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줄이려거든 네. 번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의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의가 법이 이제 어차피 그 선거구 획정위가 원래는 한 달 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이건 결국 못 끝냈고 국회가 해야 되는 게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야당 쪽에서 나왔다는 건데 아니 이거 법은 정해져 있지만 이거 누구 좋으라고 지금 정해줍니까? 결정 짓습니까? 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여러 가지 아마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선거구 문제로 관심이 옮겨지면 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투쟁이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농어촌이 많은 호남 지역의 의원들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고의로 현역 의원들이 협상을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선거구 획정이 빨리 끝나면은 그만큼 정치 신인들도 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네. 현역 의원의 이른바 프리미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의로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저희가 영상 또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더 오래전 얘기인데요.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가 300석이냐, 299석이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차가 있습니다만, 한시적으로 한 석 늘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모습 이야기 들어보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한 약속을 잘 지키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상 확인하겠습니다. 제19대 국회에 한하여 세종특별시 자치구 선거구가 신설되는 것을 감안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인으로 하도록 하며 세종시가 결코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세종시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서 합의해낸 겁니다. 세종시에 대한 특수성, 한석, 300석, 299석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이제 19대 총선을 앞두고 네. 저 당시에도 그 인구 당시 상황을 감안해서 인구가 과소한 지역의 선거구는 통폐합하고 이렇게 줄여가다 보니까 네. 여야가 피차 자신들의 기반 지역인 영호남에서 없어지는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네. 서로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줄이는 걸 최소화하고 특히나 신설되는 세종시의 선거구 하나를 감안하다 보니까 299석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네. 한 석을 더해서 300석을 하는데 네. 헌법상 그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헌법상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 정신은 300석 미만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것이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비껴갈 것이냐를 고민해낸 끝에 네. 그 부칙에다가 선거법 부칙의 특례 조항으로 네. 세종특별시의 선거구가 신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19대에 한해서 300석으로 한다. 이렇게 그 편법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요. 자, 19대 국회 이제 내년 5월에 끝난 그 19대 국회까지만 하는 300석을 한다는데, 그러면 자, 약속대로 예. 내년 총선 치를 때는 299석으로 준다. 이렇게 돌아가야 맞잖아요. 당연히 이번 그 20대 총선을 앞두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에서는 299석으로 하는 것이 그 정신에 맞죠. 네. 근데 전혀 그럴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300석 이상을 훨씬 늘리자고까지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헌법 41조 2항에는 네. 국회의원 의석수를 200인 이상, 그러니까 이 얘기는 299석까지로 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고, 네. 19대 때 이렇게 타협이 안 돼서 네. 300석으로 늘렸을 때 당시 그 법조계에서는 이거야말로 위헌이다. 네. 그러니까 다음 국회 때부터는 다시 299석 이하로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입싹 씻은 거죠, 한마디로.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몇 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한석 늘릴 때 어떤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는지 국회의원들이 먼저 얘기를 꺼낼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이태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태리가요, 총리가 바람피고 총리가 돈 문제 생기고 그래서 온갖 정치적 비판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이상하게 이 국회의원 의석수는 확 줄였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이탈리아 하면은 사실은 네. 거의 정치 후진국의 네. 어떤 대명사 같은 나라인데요. 네. 최근에 이탈리아의 새로운 네. 총리가 나타나가지고 네. 정치 개혁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2월에 총리로 네. 당선이 됐는데요. 이탈리아의 전체 상원 의원이 네. 315명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거를 215명을 줄여서 네. 100명으로 줄이는데 이탈리아 상원에 있는 의원들이 스스로 줄이겠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선거구의 획정 문제가 전체 246개 선거구에서 60여 개, 한 4분의 1 그 정도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이탈리아에서는 획기적으로 자신들의 의원 정수를 3분의 2를 줄이는 거를 스스로 자기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저 총리 얘기를 직접 듣겠습니다. Dichiaro chiusa la votazione. Senato approva. Decided to support this reform because the reform cuts the cost of politics and also simplify a lot. 그런데요. 네. 이탈리아가 인구가 6,200만 명입니다. 네. 그러면 100명으로 줄인 거잖아요. 300명에서.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거의 60만 명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입니다. 그런데 300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100명으로 줄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그 상원의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건 현재로서는 이 획정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은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워낙 그렇지 않아도 현역 의원들의 프리미엄이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자, 지금부터 한 원외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의 얘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이긴 한데 정치적 견해를 직접 얘기를 들어볼 기회는 많지 않았었는데요. 직접 저 오후에 있었던 전화 인터뷰 내용 공개하고 정치 신행의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동이랑 되는 걸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선거 획정이 늦어지면은 수능생의 어떤 입장에서 비교를 한다면 과목이 정해지고 있지 않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내일 모레가지고 시험인데 과목을 모르니까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현역 같은 경우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생 입장에 3학년 2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정치 신인들은 1학년 1학기 정도의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차이는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단 선거 획정 늦어지는데 정말로 현역 의원들과 정치 신인 사이에
선거운동의 프리미엄이랄까 이런 게 차이가 큽니까? 어떤가요? 상당히 큰 거죠. 네. 선거구라는 거는 권투 선수에게는 링이 정해지는 거고 육상 선수에게는 트랙이 정해지는 건데 네. 이것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거 그렇다면은 예비 후보자들, 정치인 신인 같은 경우는 명함을 돌릴 수도 없고요. 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가 늦게 정해지다 하더라도 네. 의정 활동이라든지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어지니까 고의로 늦추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오늘 밤 9시에 여야 8명, 4명과 4명, 8명이 만나는데 뭐 큰 기대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밤을 새워 결정하겠다 하는데 과연 어떨까요?